영국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막내딸이자 헨리 8세의 유일한 동생으로서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의 왕비를 거쳐 남편의 사망 후 서퍼 공작 찰스 브랜든과 재혼한 메리 튜더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속에 3명의 자녀 프랜시스, 헨리, 엘리너를 낳게 되는데요. 이 중 장녀인 프랜시스 브랜든은 16세의 나이로 도시 토작 헨리 그레이와 결혼했고 4년 뒤 그들이 향후 낳게 될 3명의 자녀 중 첫 자녀로서 딸이 태어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제인, 영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여인 중 한 명으로 남게 되는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돋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에다 런던의 주교 존 에일머로부터 라틴어와 히라버를 배우고 플라톤에 대해서 당대 학자 로저 애쉽켄과 토론하는 등 제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지성미를 나타냈으나 딸을 그저 출세의 도구로만 생각하던 제인의 부모는 외향적인 자신들과 달리 내성적이고 학구적인 제인을 못마땅해 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녀를 매질하고 학대하는 등 딸에게 비참한 유년기를 안겼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불행하게 시작한 그녀에게 신께서 잠시나마 구원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었으니 신의 손을 빌려 그녀에게 다가온 한 자상한 여인은 바로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 제인의 사촌 진의 종조 부인 헨리 8세의 제5계비 캐서린 파였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의부 자녀들인 엘리자베스 에드워드와 더불어 비교적 먼 관계인 제인에게까지 사랑을 준 캐서린은 제인을 자신의 저택에서 살게 하는 속에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그녀에게 애정을 쏟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 시기는 제인의 불행한 전 인생을 통틀어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실한 신교였던 캐서린파의 영향으로 제인 역시 엘리자베스 에드워드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신교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38년간 영국을 통치한 헨리 8세가 사망했고 이미 지난 2차례의 사별에 이어 또다시 과부가 된 캐서린은 귀족 토마스 시모어와 재혼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노쇠한 그녀는 자신의 생애 첫 아이를 힘겹게 출산한 뒤 산용열로 사망해버렸고 캐서린의 장례식을 치르며 누구보다 슬퍼한 제인은 그녀의 안락했던 생활 역시 끝이 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헨리 8세의 장녀로서 이미 성인이었던 메리는 네 번째 양모인 캐서린파로부터 큰 영향을 받진 않았으나 다정했던 그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고 캐서린의 장례를 성실히 치러내는 오촌조카 제인을 보며 그녀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그들의 주변인들에 의해 벌어질 역사적 상황은 그들의 신뢰적 관계를 끝내 파국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편 제인의 부모인 헨리와 프랜시스 부부는 어떻게든 딸을 왕비로 들여 출세하려 했으니 처음에는 제인을 할아버지 뻘인 헨리 8세의 왕비로 들이려 했으나 그가 죽으면서 실패했고 결국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최적격자인 새로운 왕 에드워드 6세의 왕비로 들이려 했으나 일의 주선을 맡은 토마스 시모어가 왕의 납치 혐의를 명목으로 처형당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제인은 당시 에드워드 6세의 외사촌 하트퍼드경과 정혼한 상태였으나 하트퍼드경의 아버지이자 섭정관이었던 에드워드 시모어가 권력에서 밀려나 처형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예전 악명 높은 징세관이자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당한 에드먼드 더들리의 아들로서 새로운 섭정이자 권력자인 노썸벌랜드 백작 존 더들리가 등장하면서 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국왕 에드워드 6세가 투병 생활을 하는 속에 그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게 된 존 더들리는 그의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신교도인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는 다음 계승자 카톨릭교도 메리에 대항해 또 다른 왕녀인 신교도 제인을 며느리로 맞아 그녀를 새로운 왕으로 내세울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하트퍼드경과 정혼한 제인은 이를 당연히 거부했으나 존 더들리의 계략에 찬성한 제인의 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 딸을 매질하여 강제로 혼인서약서 서명하게 했고 절대로 부모의 강압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제인은 결국 존 더들리의 차남 길포드 더들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한편 존의 예상대로 에드워드 6세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그는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서둘러야 했던 존은 제인의 부모와 함께 병석에 누운 국왕을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기존의 왕위 계승법을 무시하고 구교도 메리가 아닌 신교도 제인을 차기 계승자로 지정하도록 만들었고 에드워드 6세는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들리는 4일간 왕의 사망 소식을 비밀에 붙이는 한편 행정사법기관인 추미론 위원들을 회유 설득 및 협박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제인의 즉위 시 일어날 반발을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프랑스와 밀약을 맺고 그들에게 대륙 내 자국령 칼레를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과 군대를 지원받을 것을 약속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존 더들리는 며느리 제인을 대동하여 추미론 위원들을 만나게 하는 속에 왕의 유언에 따라 제인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합법적 계승권자인 메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제인은 자신의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경악하며 졸도하는 속에 당연 이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끝내 양가의 부모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어머니로부터 또다시 매질을 당하는 속에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레이디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그러나 1543년 제정된 왕위 계승법에 따라 헨리 8세의 장녀 메리는 어디까지나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잇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잉글랜드의 합법적 왕위 계승자였고 당장의 민심이 등을 돌리는 속에 더들리 세력에 불만을 품은 지방의 호족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메리 역시 불법적으로 왕위를 빼앗기면서 일단 더들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서폭 지방 플렘링엄에 몸을 숨겼으나 민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동부 캐닝홀에 도착하여 30여 명의 귀족 및 그들의 군대와 합류하게 되는데요. 존 더들리가 예상한, 아니 어쩌면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반발이 일어나는 속에 평생 굳은 신념을 지켜왔으면서도 탐욕스런 무리들에 의해 홀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은 채 만인의 적이 돼버린 제인 그레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메리를 따르는 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나면서 위협을 느낀 존 더들리는 아들 로버트와 길포드를 앞세워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으나 오히려 대패했고 민심이 왕위 탈취자인 그를 떠나 메리에게로 향하면서 사병들을 비롯해서 추미론 위원들까지 점차 진영 내 이탈 현상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런던으로 밀고 내려오는 속에 결국 추미론이 메리가 합법적 계승자이고 존은 반역자라 선포하면서 무려 그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걸게 됩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존 더들리는 뒤늦게 메리를 지지하며 항복했으나 체포되었고 그와 더불어 왕위 찬탈을 주도한 제인의 부모는 딸과 사위를 버려두고 탈출하게 됩니다. 1553년 7월 메리가 영국의 합법적 왕 메리 1세로 선포되고 군중들이 그녀의 등극에 환호하는 속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진 제인은 순순히 폐위에 동의하며 왕위에서 물러났으나 자이든 타이든 메리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년부터 제인의 인성을 알았고 그녀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 메리 1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역자인 존 더들리는 즉각적으로 처형시켰으나 제인의 경우 신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녀를 유폐시킨 뒤 추후 자신이 결혼해 후계자를 낳을 경우 석방할 계획을 품으며 사실상 선처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제인은 런던탑에 유폐되었으나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했고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독서 등 여가를 즐기며 역설적이게도 생애 첫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 미혼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된 메리 1세는 잉글랜드 신교도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추미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회귀시키는 선상에서 그녀의 외가인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와 결혼할 뜻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신교도 토마스 와이어트가 같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왕으로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바로 진압되었고 여기에 제인의 아버지 헨리 그레이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딸 제인 그레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존 더들리와 더불어 제인의 옹립에 앞장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메리에게 붙은 귀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인을 계속 살려둘 경우 언제든 신교도들이 그녀를 빌미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제인에 대한 처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가엾은 제인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메리는 제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줄 것을 제안하는 등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독실한 신교도로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이 믿는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던 제인은 메리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이 제안을 끝내 거절했고 더 이상의 달리 도리가 없어진 메리는 결국 제인의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1554년 2월 12일 제인의 처형식 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메리는 제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서 하녀들을 시켜 제인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게 했는데, 당시 사형수라 할지라도 임신을 한 여인의 경우 무고한 아이를 함께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집행을 연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제인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그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처형당하게 된 남편 길포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인을 보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고 그 역시 결국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더들리가의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인지 제인은 그와의 만남을 완곡히 거부했고, 직후 길포드가 처형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애정은 남아있던 건지 가엾은 제인은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런던탑의 처형대에 오른 제인은 앞이 안 보이는 만큼 처형대를 찾지 못해 당황해했으나 결국 사제의 손을 잡은 채 처형대에 도착했고, 처형을 앞두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던 남편 길포드와 달리 의연한 태도로 마지막 기도를 마친 뒤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한 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꽃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인의 사망 후 11일 뒤 그녀의 부친 헨리 그레이 역시 반란에 가담한 죄목으로 처형당했으나 모친 프랜시스의 경우 사실 모든 일에 배후에 있던 그녀는 책임을 벗어버린 채 남편은 물론 자신이 희생시킨 딸을 구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처형으로 재산이 국고에 몰수당하자 빈털터리가 된 채 그들의 사망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 자신의 시종 아드리안 스토크와 결혼하였는데요. 이후 사촌 메리의 사면으로 왕궁에 출입까지 하게 된 그녀는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새 자녀를 더 낳고 잘 살았으며, 제인에 대해서는 평생 일절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자신에게는 편안했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을 죽인 메리 1세는 왕으로서 5년의 삶을 더 영위한 뒤 사망했고, 제인과 더불어 캐서린파의 양육을 받았던 엘리자베스가 메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1603년까지 무려 45년간 재위했는데요. 이후로도 영국은 5년 재위한 메리 2세, 12년 재위한 앤과 64년 재위한 빅토리아, 그리고 68년째 재위 중인 엘리자베스 2세 등 수많은 여왕들을 맞았으나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고작 9일간 재위했던 제인의 경우 단지 9일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를 영국의 합법적 왕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끝내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고 아들 헨리 2세를 통해 플랜테저넷 왕조를 열었던 마틸다와 달리 제인의 경우 현재 잘 알려진 메리와 엘리자베스보다도 형식적으로나마 엄연히 절차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인이었으니 그녀는 바로 영국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튜더가의 반개 왕족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드러내며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게 했으나 사악하고 탐욕스런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 없는 강압적인 결혼과 불법적인 왕위직위를 거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속에 비참히 처형당한 순교자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녀를 죽인 블러디 메리 1세에게로 이어집니다.